전구체가 전액보다 조금 더 덜 중요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양극재가 배터리 원가에서 40% 비중을 차지하는데 배터리 원가의 40% 차지하는 양극재의 70% 이상이 전구체거든요. 근데 전구체도 탈중국이잖아요. 네. 그럼 40에 80%면 8% 이상이잖아요. 근데 아까 배터리 원가의 전액이 9%니까 1%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죠. 근데 전액은 쇼티지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근데 전구체는 지금 쇼티지 상황인 거거든요. 야, 나는 양극재 배터리 셀 불안해. 이미 주가 너무 많이 올려놔가지고 밸류에이션 부담도 있고 뭔가 새로운 신규 투자처를 찾고 싶다. 그래도 이 와중에 뭐 차별화된 성장을 나타내는 밸류체인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엄청 하실 텐데 그럼 국내 업체들이 경쟁이 덜 치열한 쪽이 이쪽이거든요. 네. 왜냐면 전구체라고 할 만한 데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하고 에코인 드림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는 회사도 엄청 좋은 회사인데 그 회사는 같은 전구체를 하는데 전기차 쪽이 아니고요. 반도체도 프리커서라고 전구체가 필요합니다. 반도체 쪽 전구체를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두 개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아까 전해액은 엔캠도 하죠. 솔브레인 홀딩스도 하죠. 동화기업도 하죠. 덕산테코피아도 하죠. 네. 뭐 중앙첨단소재도 하죠. 이미 경쟁사가 5개, 6개니까 벌써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대형주 단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포스코 퓨처엠은 무조건 봐야 되는 회사고 오늘 처음으로 전구체 말씀드리는데 전구체도 사람들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가려있는 에코인 드림이 좀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자, 에코인 드림 한번 볼게요. 흑자였어요, 작년만에. 근데 올해 2분기에 분기 실적으로는 이미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네. 2.8억 흑자 전환을 했고요. 내년에 이거 매출 잡힌 거 보이세요? 갑자기 확 늘어나네요. 그렇죠. 와. 이게 그냥 늘어날까요? 이거는 캐파 잡아놓은 거, 증설 물량이 실적에 반영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연간 5천억 사이즈까지 매출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영업이익 380억이고요. 시총대만 사이즈를 보시자고요. 5천억 사이즈에 이제 당장 내년에 지금 380억 영업이익 잡아놨잖아요. 네. 5천억인데 380억이에요? 에코프로 머티랑 딱 단순 비교가 되잖아요. 그럼 에코프로 머티는 시총이 엄청나게 크죠. 시총 대 영업이익 사이즈만 비교해도 이런 종목 투자해야겠다, 이런 종목 투자하지 말아야겠다 그냥 명확하게 나옵니다. 와, 에코프로 머티는요 얼마나 크냐면요 코스피 58이에요. 58이 6조네요. 네, 6조에 6조. 그러면 아까 네. 아니 5,900억짜리잖아요. 5,976. 네, 6천억 잡고 6천억짜리가 380억의 이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조면 최소한 그거 10배인 3,800억 이익을 내야 정상이잖아요. 그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내년 추정치가 3,800억이 나온다고 치면 에코프로 머티는 적정한 수준의 밸류를 받는 거죠. 근데 보세요. 2분기까지 누적해서 167억 적자예요. 작년에 88억이고요. 심지어 최고 맥스 이익 찍었을 때가 390억이에요. 10배가 더 필요한데 10배가 더 필요한데 오히려 지금 167억 상반기 적자다. 그러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엄청나게 비싼 거죠. 그럼 반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에코인 드림이 주가 덜 빠졌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 왜? 이익이 40억대에서 380억으로 몇 배 늘어나죠? 8배 늘어나요. 이익 8배 늘어나는 게 주가가 8배는 안 늘어나더라도 그게 당연히 주가에 반영돼야죠. 최근 1년 동안 흐름 보시면 잘 버텼거든요. 덜 빠졌거든요. 근데 그러면 내년에 이익 8배 늘어나니까 주가가 8배 늘어나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빠질 때 이것도 같이 빠졌거든요. 7만 원짜리였는데 33,600원을 반토막도 더 빠졌어요. 60% 가까이 빠진 거예요. 근데 이익은 내년에 8배 개선된대요. 근데 뭐 2차전 주식들은 다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전액 엄청 관심 받으면서 전액 얘기하는데 아까 경쟁 구도나 앞으로 이익 늘어나는 사이즈를 봤을 때 저는 이 전구체 쪽이 거기도 전액도 탈 중국 심각한 상황이지만 여기도 만만치 않게 탈 중국이 심각한 상황이다. 근데 경쟁 강도는 이쪽이 더 훨씬 약하다. 그 말은 이 몇 개 업체, 중국 업체, 에코인드림, 에코프로 머티가 독점하는 구조인데 오히려 시가총액은 6천억밖에 안 되는 이
에코앤 드림이 이익의 그 늘어나는 성장 속도나 밸류에이션 훨씬 부담이 없다. 그래서 저는 전구체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네. 트럼프랑 해리스랑 토론도 하고요. 네네네. 근데 해리스가 생각보다 토론을 잘했다고 네네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어제 나왔죠. 네, 그러면은 해리스가 만약에 네. 당선이 된다 하면 네네. 2차 전지 주식이 호재로 작용하는 게 맞을까요? 맞아요. 지금 해리스 후보가 앞서고 있고, 네. 해리스 후보가 앞선다는 언론 그 기사 훨씬 더 많으니까, 그럼 해리스가 되면 당연히 IRA와 AMPC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의 보조금 수혜 가식성이 4년에서 8년으로 최대 맥스 8년치까지 확보가 되는 거니까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해리스가 안 되더라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론 머스크가 완전히 이제 정치적 성향을 띠면서 트럼프 쪽 지지를 밝혔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트럼프가 돼도 전기차 관련돼서 이 법안을 완전히 뒤집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물론 얼마든지 IRA 법안을 세부 사항을 축소하거나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는 있지만 그걸 뒤집기는 어려운 상황인 게, 왜 이 미국에 지금 25년도부터 국내 기업 주도로, 국내 기업이라면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주도로 미국 배터리 공급량을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근데 이 미국 배터리 공급량을 미국 현지에 공장 지어서 증설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미국은 배터리를 만드는 업체가 있나요? 없죠. 테슬라가 자체로 잘 네. 만드나요? 혹시?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못 만들어가지고 계속 아. LG엔솔한테 손 벌리잖아요. 네. 트럼프가 돼서 이 상황을 갈아엎어 한들 이렇게 많은 2차 전지 생산 캐파를 감당할 수 있는 업체가 국내밖에 없는 겁니다. 보시면 500기가와트시가 넘어요. 그럼 이 500기가와트시라는 얘기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의 3분의 1 이상이 이 국내에서 만들어내는 캐파에 의존한다는 거고요. 최근에 파나소닉이 배터리 테슬라에 들어가는 거 거의 90% 의존하는 회사인데, 계속 제가 매달 데이터 말씀드리는데 매달 데이터에서 마이너스 20%, 많게는 30%씩 빠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테슬라에 집중 납품하는 파나소닉이, 야, 미국 연평균 30% 성장 못해. 미국 15% 되면 잘하는 거야 하고, 아주 물론 그들만의 전략인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서 미국 물량을 싹 빼서 자기네들 혼다나 토요타 물량을 대고 있거든요, 지금. 그럼 그 물량을 중국이 가져가냐? 전혀 아니죠. 그래서 지금 LG엔솔이 미국에서 7월 달 데이터가, 8월 달 데이터가 아직 집계가 안 돼서 8월 데이터 나오면 제가 이제 9월 말에 또 나오니까 그때 싹 8월 최신 업데이트 데이터 말씀드릴게요. 근데 일단 7월 달 거 기준으로 캐즘 얘기하지만 LG엔솔의 7월 달 미국에서 배터리 출하량이 파나소닉 물량을 점점 많이 뺏고 있는 것을 보여요. 그래서 61.7%인가 60%가 넘게 출하량이 늘어났어요. 근데 반대로 파나소닉은 마이너스 22%인가 23%인가 줄었고요. CATL도 미국에서 줄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CATL이 많이 또 치고 올라온 측면이 있었는데 CATL하고 LG엔솔의 격차가 더 벌어졌고요. 7월 달 데이터 기준으로. 요거 흥국증권 요거 레포트 어제 거예요. 이거 따끈따끈하니까 요거 찾아서 꼭 보시고요. 잘 썼어요. 요 흥국증권 레포트 그럼 요약해줘. 그럼 요약해 드릴게요. 핵심은 뭐냐? 네. 배터리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다. 그거 핵심이고요. 배터리 만들어서 완성차 업체가 가져가려면 엄청난 기술적 레퍼런스와 품질에 대한 검증, 그 다음에 고객사가 오케이 해줘야 되고 그게 수율까지 이어져 있고 배터리의 안정성까지 보장돼야 된다. 그러면 그거를 뭘로 검증할 수 있냐? 엄청난 양의 캐펙스 투자로 검증할 수 있는데, 캐펙스 투자는 중국이 미국이든 유럽이든 우리나라 업체의 게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터리 업체들 좀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프라이스 페리티, 이거 아까 설명드린 그 딱 그거예요. 네. 전기차와 일반 휘발유차의 가격이 격차가 점점 줄어들어서 25년 말에서 26년 초로 넘어가는 구간에는 전기차가 휘발유차 가격보다 더 싸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프라이스 페리티 도달 시점이 25년 말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 자체의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생긴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해 예. 주신 그 배터리 제조 원가 내려가고 제조 원가가 내려가고 물량도 늘어나고 물량 늘어나고 예. 그런 게 이제 예, 그렇죠. 맞물리면서 예. 배터리 자체의 가격도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전기차의 프라이스빌리티가 도달한다는 거고요. 그러면 전기차 아까 토탈 코스트 그 오퍼레이션 TCO 비용이 중고차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거 테슬라 때문에 왔다 갔다 망가뜨린 거 빼고는 전기차를 유지하는 비용이 휘발유차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월등히 싸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전기차가 중고차 값만 제 가격을 받는다면 이 전기차 자체의 가격 메리트가 상당히 올라가는 거고 유지비나 운영했을 때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점점 이 전기차에 대한 확산은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터리 수요 전기차 보수적으로 잡았지만 16.6%지만 이 ESS 관련돼서도 연간 27.5%, 28%의 성장을 잡고 있어요. 근데 ESS 시장에서 다시 LG엔솔과 삼성 SDI가 중국 거를 빼앗고 있다. 예. 그래서 요 ESS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중국 전기자전거 화재 때문에 60여 명이 전기 자전거요? 예. 와. 왜 최근에 또 얘네 무슨 그 차도 막 산발 차, 그거 자동차 그것도 불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불났잖아요. 그래서 CATL 그 회장이 밝혔어요. 우리 생각보다 이 기술과 관련돼서는 더 기술적으로 보완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 중국 CATL 회장이 밝혔고요. 그리고 CATL 화재가 안 나느냐? CATL이 많이 장착된 차가 상하이 자동차, 중국 상하이 자동차가 아이온이란 모델이에요. 1년에 연초에 불나고 연말에 또 불나가지고 2번 연속으로 불난 상황이 있고요. 여론 악화, 그러니까 전기차 포비아에도 불구하고 이거 보세요.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키워드로 EV가 계속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유독 이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을 쏟아내고 있지만 글로벌적으로는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은 전기차 시장이 조금 이제 잘 안 나간다는 게 이제 캐즘 얘기를 네네.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김지윤 대표님께서는 좀 우리가 조금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캐즘 극복은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캐즘 극복은 결국은 탈탄소 친환경으로 간 큰 대의 명제가 바뀌지 않고요. 물론 휘발유차를 100% 대체할 수는 없겠죠. 왜 전고체 배터리도 마치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면 리튬이온 배터리가 다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닌 거고요. 상당 부분 휘발유차의 60% 70% 이상이 전기차로 바뀔 상황은 분명한 사실인 거고요. 그리고 휘발유차가 안 바뀌면 엄청난 양의 이 탈탄소 친환경 관련된 그 벌금을 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전기차 자체가 기존에는 확산이 될 수가 없었던 거가 전기차 자체가 소비자의 선택을 얻을 만한 선택의 폭이 넓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매력적인 전기차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전기차 자체가 가격이 떨어지면서 가격적인 매력도 생기고 신규 전기차들이 엄청나게 쏟아지면 캐즘은 분명히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은 이 전기차 관련돼서 국내 업체들이 중국의 점유율을 많이 빼앗길 거라는 거고 국내 업체들이 생산 관련돼서 마진을 이익을 많이 못 낼 거다. 국내 업체들이 실질적으로는 이 마진이나 아까 중국하고 경쟁률을 보면 삼성 SDI는 헝가리의 비중이 77%고요. SK온은 의외로 또 중국이 비중이 77%고요. LG엔솔은 폴란드하고 미국이 5.4%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비중은 10% 언더입니다. 해외에서 이미 이 레포트에 어떻게 보면 요약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생산 캐파를 자국에서 유럽에서 또는 미국에서 생산 캐파를 이미 증설을 해서 양산하는 과정이 올해 내년 초까지 이미 임박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업체를 대체할 만한 명확한 대체제가 현실적으로는 지금 없다고 보고 있고요. 요거 산업자료연구원과 흥국증권 리서치센터인데요. 배터리 공장 자체가 대형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생산 능력도
일정 수준 이상의 생산 캐파가 있어야 되고요. 물론 조 단위로 돈이 들어. 그다음에 공장 수도 특정 기가와트시, 여기서 보시면 30기가와트시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근데 게임이 안 돼요. 30기가와트시, 우리나라는 전체 캐파의 67%까지 올라가고요. 중국은 46%입니다. 중국이 엄청나게 성장한다고 잡았을 때 46%거든요. 그럼 중국은 지금 25%대고 우리는 60%예요. 이미 우린 60%예요. 여기서 6, 7% 늘어나야 되고요. 중국은 25%에서 20% 이상 늘어나야 돼요. 네. 그러니까 30기가와트 이상을 당연히 미국하고 유럽에서 원하는데 이 엄청난 공장 대형화의 생산 캐파 그리고 공장 수 이거 두 개를 중국이 쉽게 맞출 수 있을까? 공장 캐파를 엄청나게 지어놔요. 그러면 LG에너지솔루션은 1조 넘게 손실을 보면서 그 양산 수율을 잡았거든요. 농담으로 유럽에서 물 조건만 달라져도 배터리 수율이 안 나온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이미 맞춰 놓은 거죠. 유럽하고 미국에. 근데 중국이 아까 충격적인 데이터가 CATL이 1등인데 압도적인 1등인데 CATL조차도 북미나 유럽에 공격적으로 캐파 증설하는 게 아니라 신흥국 동남아시아라 자기네 중국에서 그냥 계속 맞아요. 1등 놀이만 하고 있는 오히려 거잖아요. 줄어들고 네, 있죠. 오히려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 상황이 더 벌어지면 더 벌어졌지 줄어들진 않을 거고 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이 생산 능력과 공장 수를 이미 엄청나게 벌려놨기 때문에 내년에 중국이 30기가와트짜리 공장을 46%까지 캐파를 올린다고 해도 이 캐파 격차 벌어지는 거는 최소한 30% 이상이라고 보고요. 중국 거 관련돼서 이번에 화재 사건 때문에 더 이게 좀 보수적으로 수치가 좀 조정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윤 대표님 오늘도 이렇게 좋은 리포트들 또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 내용들 또 미디어에서 쉽게 접하지 못하는 맞아요. 네. 정리들 이렇게 깔끔하게 해주셔가지고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끝으로 네. 저희 웅달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차전지 관련돼서 굉장히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가 꼭 2차전지가 아니더라도 주식 투자가 원래 힘든 거고요. 주식 투자 관련돼서 이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그 변동성을 감내하실 수 없다면 주식 투자를 안 하시는 게 맞고요. 주가 떨어지니까 어떻게든 핑곗거리를 찾으려고 하고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자꾸 남한테 남 탓으로 돌리고 뭐 다른 분들 뭐 상당히 욕하거나 그런데 그 선택에 대한 온전한 책임은 자기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는 걸로 들리실 수 있지만 제가 지금 올해 횟수로 딱 이제 19년 차인데 19년 동안 저도 뭐 깡통도 2번 차봤고 해봤지만 40% 50% 빠지는 거 이거 특별한 거 아닙니다 사실은. 주식 갖고 있으면 40% 50% 그렇게 빠지는 경우가 종종 오래 투자하시다 보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멘탈 관리 좀 하셨으면 좋겠고 상황이 지금 반도체는 버틸 줄 알았는데 반도체 고점 대비 50%, 30, 40% 가까이 빠지죠. 그 다음에 최근에 그렇게 잘 나가던 조선주 주춤하죠. 방산 또 주춤하죠. 그러니까 2차전지 말고 다른 거 갈아탔더니 또 다른 거에서 또 까먹네. 그러네요.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지금 이 순환매도 굉장히 속도가 빨라졌고요. 종목별로 투자 관련돼서 쉽게 이제 반도체가 좋으니까 반도체로 갈아타야지. 조선이 핫하다니까 조선으로 갈아타야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2차전지 예를 들어 비중 많이 들고 있으면 좀 지금 상황에서 냉정하게 진짜 내가 맨 처음에 세웠던 2차전지는 난 2년 3년 보유하고 가져갈 건데 2025년 그쵸. 그 대원칙이 내가 깨트리고 그걸 무시하고 반도체가 좀 수익 잘 나온다니까 갈아타는 거 아닌지 그걸 좀 진짜 냉정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나 반도체로 갈아탈 거면 내 처음에 2차전지 투자 원칙이 깨진 겁니다. 내가 투자 원칙을 잘못 세운 거지. 그러면 미안한 얘기지만 그분은 반도체 가서도 또 깨질 확률이 그 반도체 가서 갈아탔는데 반도체 떨어지니까 잠깐 제약바이오가 너무 좋네? 그럼 제약바이오 또 갈아타실 겁니까? 그래서 그 내 투자 원칙과 투자 전략과 기준을 세우는 작업을 하시고 지금은 2차전지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때 한번 저도 나와서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메가 트렌드가 뭐가 될지 로봇이 될지 아니면 진짜 제약바이오가 될지
그 메가 트렌드에 대해서 심각하게 자료 서치, 손품 파시고 공부하시고 저는 공부만이 살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